진행하죠. 자, 엑셀 프로그램은 시작 단추를 누르시면 시작 E입니다. E 목록에 E.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는 게 기본이고요. 이거 간혹 앉으신 뭐 여러분 컴퓨터나 어디에 가시면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이게 엑셀 아이콘입니다. 엑셀 아이콘. 근데 이건 어쨌든 두 번째 단계고요. 첫 번째 단계는 근본적으로 실행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 바탕화면 시작. 자, 엑셀 파일을 부르는 명칭 포함 문서입니다. 이제 저 메일 안 할 겁니다. 교재는 6페이지 펼쳐 놓으세요. 교재는 6페이지. 교재 안 가시, 교재 없으시면 있어요. 다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포함 문서 엑셀 파일입니다. 를 부르는 공식 명칭이 통합 문서고요. 이걸 엑셀 파일을 기호를 일단 표시하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엑셀 X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새 통합 문서 클릭. 뭐 우리 늘 해왔던 방식 아시죠? 클릭 아니면 더블 클릭. 클릭이 안 먹히시면 아마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깨끗한 통합 문서 임시 이름이고요. 늘 봐왔던 것처럼 여기 오면 뭐부터 한다고요? 우리는 프로그램이 열리면 우리는 입장은 저장부터 합니다. 컨트롤 S 찾아보기 ITQ 폴더에 문서 수험 번호는 오늘 날짜로 대체할게요. 이런 파일이 하나 여기. 음. 아, 이거 메모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에 파일을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따로 메모하지 마시고 그냥 화면 보시고 쭉 아마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메모하세요. 그냥 저 따라오세요. 화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화면 이야기를. 화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자, 위에 제목이 이렇게 볼 겁니다. 파일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를 제목 표시줄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빠른 실행 도구문, 명령 실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을 우리 아이콘만 보면 이게 무슨 기능인지 알 수 있죠. 네? 지금 현재 이게 무슨 아이콘인지 알 수 있지. 이게 아이콘,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요걸 여기다 배치시켜 놓고 쓴다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쓰되 지금 여러분들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드렸고 도구 모음은 명령들의 모음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리본 메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요 흰색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회색 영역. 이게 전체가 리본 메뉴입니다. 탭이란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내가 어디를 선택해놓고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 다음 사항별 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다들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그런 게 머릿속에 그러니까 천천히 진행을 하더라도 그런 게 딱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천천히 진행을 하더라도. 자, 그 다음 탭, 구분선에서 나타나 있는 그룹,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명령 단추들. 역상학 해석은 목록 단추가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게 여기를 상태 표시줄 준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까지 말 그대로 어떤 정보를 보여줄 겁니다. 그다음에 회색깔은 설정했습니다. 여기도 회색깔이죠. 이 기능을 설정했습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 보기, 지금 보고 계신 여기를 기본 보기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아마 기본 보기에서 작업이 다 기본 보기에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뭐 다른 걸 크게 건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 그 옆에 보면 뭐 클릭은 하지 마세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뭐 그런 보기 모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소 단추 이거 클릭해 보시죠. 화면 배율이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다음 플러스 확대 화면 배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은 뭐 기능들이 뭐 사용해 보니까 있다. 그건 제가 일부러 안 가르쳐 드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잊어버리고 안 가르쳐 드린 것도 있을 건데 혹시 그런 거 만나게 되면 그게 이런 거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뭐 안 가르쳐 줬다 해서 저한테 뭐 그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클릭 드래그 가운데 있는 거 검정색 사각형 요걸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제 이런 형태를 사용해야 될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수평 이동 막대, 수직 이동 막대는 잘 아시죠? 뭐 이걸 모르신다. 엑셀 프로그램에서 보신 거 아니잖아요. 이거 보신 적 없어요? 자꾸 이렇게 빼가시면 안 되는데. 자, 아니, 파워포인트 한글 할 때 이런 거 안 나왔어요, 우리. 화면 키우면 밑에 이렇게 막대가 보이잖아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정보 인터넷 쓸 때 사용 마찬가지로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프로그램은 제가 다시 한번 프로그램은 처음 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태적으로는 자꾸 여기 오면 요거고 저거 오면 저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이거 할 때 이거 배워야 되고 저거 할 때 저거 배워야 되고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닙니다, 원래 컴퓨터는. 하나 가르쳐 드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비슷한 류의 프로그램은 따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배웠죠. 여기 한글 프로그램에 보면 한쇼라고 있거든요. 한쇼. 이게 방금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혼자서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원래 제가 자격증 시험 때문에 이 반을 지금 뭐 자격증 시험 반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거 원하는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여기. 혼자서 이걸 다룰 수 있을 정도. 다른 프로그램은. 왜? 비슷비슷할 거니까. 그런 걸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원칙이라는 걸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라고. 안 그러면 그냥 이건 이렇게 합니다. 가서 제가 보여드리고 그냥 막 제 마우스 클릭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마우스 클릭하신 거 아니잖아요. 제 거잖아요.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마우스를 잘 안 만지려고 합니다, 원래. 근데 그랬더니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자꾸 시키니까, 본인들한테 자꾸 시키니까 귀찮은가 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냥 그런 분한테 가서 직접 그냥 보여드리고 맙니다. 그럼 그분 실력이 느냐고요? 안 납니다. 그게 알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는데 그걸 못 느끼니까 괜히 저만 오해를 받습니다. 근본을 그 스스로 그걸 느끼지 못하면 이건 혼자서 다른 같은 류의 프로그램을 혼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안타깝게도. 그리고 조금 힘들면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제 막대라고 하는 것들이고 사용법은 클릭 드래그 그 위에 보시면 수직 이동막 단추 이동 단추 수평 이동 단추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다. 뭐 사용법도 잘 아실 거고. 그다음 자 이제 요런 자료는 제가 다음 시간에 넘겨드릴게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자, 흰색 바탕에 선이 꺼져 있습니다. 회색 선이. 그러니까 이걸 눈금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눈금선. 눈금선. 이 눈금선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흰색 사각형을 셀이라고 합니다. 이 흰색 사각형. 그래서 뭐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하실 때 표 작업 해보셨잖아요. 일단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기능이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기능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다음, 그러면 내가 특정 셀을 선택하실 때 마우스 포인트로 이제 프로그램이 달라지니까 이제 셀을 선택하는 방법도 틀려져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한글이면 뭐 F5 키 등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물론 뭐 마우스 드래그 동작도 있습니다. 있긴 한데 어쨌든 마우스 클릭 그러면 그다음 자 이게 셀 선택 그다음 방향키를 이용하셔도 이렇게 이동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선택입니다. 선택. 그때 초록색 테두리가 따라다니는 거 보이세요? 이걸 셀 포인트라 그럽니다. 이걸 셀 포인트, 셀 포인트. 그다음 셀 포인트 아래 자, 요 이야기는 좀 이따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셀보다 조금 큰 개념이 뭐냐고요? 음, 셀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영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셀 범위 영역.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자, 이미 또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두 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는 방법은 마우스 드래그, 뭐 드래그 하실 때 꼭 위에서부터 밑으로 드래그 아니면 밑에서 위로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범위 설정하실 때. 그 다음에 키를 이용할 때는 어떤 방법? 우리 한글 시간에 드문드문 선택할 때 무슨 키? 컨트롤 키, 인접해 있는 거 선택할 때는 응? Shift 키. 그래서 임의의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왼쪽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임의의 셀을 클릭. 자, 드문드문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한 개나 한 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요게 엑셀에서 드문드문 선택했다. 뭐 이거 한글 시간 했던 내용이니까. 그다음 알파벳이 표시되어 있는 영역 보이세요? 여기 알파벳이 표시되어 있는 이 영역. 알파벳이 표시되어 있는 저 회색 영역을 열머리글이라고 그러고요. 열머리글. 열머리글 위에 포인트를 이렇게 옮겨다 주시면 자 포인트 변화가 심합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검정색 화살표 모양의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저걸 선택기라고 합니다. 이름을.
선택키 포인트 클릭 하시면 엑셀 한글로 따지면 칸을 선택했다 그러는데 엑셀에서는 그걸 열이라고 그럽니다. 열. 한글 시간에 칸이라고 했던 거 여기서는 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칸이 있으면 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왼쪽 편에 보시면 1부터 20 증가하는 번호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1부터 20 증가하는 번호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요걸 우리는 행머리거리라 그러고 요 회색 영역을 여기에 마우스 포인터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선택키 포인트가 보일 거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한 줄을 선택하는데 엑셀에서는 이 줄을 행이라고 합니다. 행. 물론 아이, 자, 물론 여러 개의 행을 선택하겠다. 마우스 드래그. 여러 개의 예를 선택했다. 마우스 드래그. 그 다음 이거 같은 역할을 하는 키의 조합이 Shift 키. 물론 열머리걸이나 행머리걸 상태에서. 됐어요? 드문드문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컨트롤 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든, 자, 흰색 영역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흰색 바탕에 있는 흰색 자그마한 셀들을 다 선택하려고 하는데, 자, 문제는 이걸 마우스 드래그 동작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아까 배율 줄일 수 있었는데요. 그럼 배율 줄여보죠. 줄일 수 있는데까지. 자, 이만큼 마우스 드래그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다 선택한 거냐고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얼마만큼 있는지는 오늘 숙제 내드릴 테니까 주말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걸 한 화면상에서 이렇게 드래그 동작으로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컨트롤 마우스 휠 먹힙니다. 왼쪽 컨트롤 키 누르시고 마우스 휠 밀었다 당겼다 먹힙니다. 옮기는 건 이렇게 이동도 안 추가가지고 옮기시면 됩니다. 위치 옮기는 거 일단 다른 이야기는 안 할 거거든요. 지금 위치가 지금 옮겨졌을 거 아니에요. 혹시 저 따라오신 분들이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겠죠. 이런데 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앞쪽 상단 왼쪽 상단쯤으로 그래서 우리 배웠던 왼쪽 컨트롤 키 누르시고 마우스 휠 넣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행이나 일을 선택할 때 이 방법으로 선택합니다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많은 그러면 이제 셀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열머리걸과 행머리걸이 교차하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 요거 저 단추의 이름이 모두 선택 단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릭하시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흰색 바탕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영역을 이름 붙여서 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트. 그래서 특정 시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트 이름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시트 이름 여기 시트 이름 시트 1이라 영문으로 시트 1 시트 이름 시트 이름이 나타나 있는 이 사각형 구조 시트 탭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를. 그리고 그 앞에 지금은 화면상에 시트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한 화면에 다 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안 나타나는 제대로 사용을 회색깔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명령 단추가. 이건 사용할 수 없다. 컴퓨터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활성화라고 좀 표현합니다. 비활성화. 명령을 사용할 수 없다. 여기 나중에 때가 되면 아마 여기 나타날 건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일단 이름만 시트 이동 단추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트 이동 단추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워크시트라는 용어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시트들이 모여서 모든 시트가 되겠네요. 응? 그걸 뭘 한다고요? 그걸 엑셀 파일이라고 이야기한다. 아까 엑셀 파일을 뭐라 부른다고요? 통합 문서라 부른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문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아래 한글도 다 문서 작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문서 작업이라는 것들인데 회사 업무에 관련된
문서 작업을. 문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글자만 이렇게 입력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셨던 일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림, 도형, 삽입, 뭐 차트 작성, 표 삽입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엑셀에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뭐 이미 사용을 했던 용어들입니다. 객체라고 표현할 겁니다. 객체. 객체. 그림 객체, 도형 객체, 차트 객체.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엑셀은 이렇게 셀상에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셀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림이나 도형, 차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건 셀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텍스트 같은 건 셀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이미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잠깐 쳐다만 보고 갑시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명령 실행하는 방법. 네? 그래서 저장 단축키도 알고 계실 거고 복사 단축키도 알고 계실 거고 붙여넣기 단축키도 알고 명령 취소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뭐 대상 들면서 이것도 한글씨가 제가 엑셀에서 좀 필요하니까 뭐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셀상에 이제 방금 내용을 입력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내용 입력. 자, 그러면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네요. 지금 열려있는 이 파일 쓸게요. 그리고 시험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험 이야기를 해봤자 파일 이름 주고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셀상에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자, 이메일 셀을 선택해서 셀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자, 엑셀은 기본적으로 엔터 칩니다. 엔터. 자, 엑셀 셀상에 작업이 끝나면 엔터 치시면 셀에서 벗어나고 셀 포인트가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기존에 입력했던 이 자료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수정 편집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셀을 선택하시고 F2번 키 누릅니다. F2번 키. 그러면 데이터 셀에 있는 데이터 끝부분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린다는 건 뭐죠? 텍스트 편집, 수정 편집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내용 수정. 그리고 수정, 엑셀에서 작업이 완료가 되면, 셀상의 작업이 완료가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엔터, 일단. 엔터 말고 다른 거 없냐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자, 그 다음. 데이터를 수정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셀 포인트가 꼭 해당되는 셀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위에 포인트를 이렇게 올려두시고요. 흰색 십자가 모양의 포인트. 더블 클릭. 그러면 그 위치에 이렇게 커서가 놓입니다. 그래서 내용 수정을 하시거나 필요 없는 데이터다.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키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잠깐만요. 여기서 엔드 치면 가만 남고 제 화면 기준 가만 남고 나올 건데 근데 처음에 들어갈 수정 상태에 들어갈 때 있던 데이터가 뭐였죠? 가나다 라마였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돌아가겠다. 현 작업 취소, 기능 해제, 무슨 키? ESC. ESC도 파워포인트 할 때 너무나 많이 했던 기능들이니까. 그 다음에 자, 셀상에 이제 내용을 지우겠다. 그러면 셀 선택하시고요. 뭡니까? 지운다는 키는. 뭐 딜리트 키에 좀 뭐 기본. 데이터를 입력, 수정,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자, 앞에. 자, 요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음,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셀은, 자, 이 많은 셀들 중에 셀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수업이나 뭔가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녀석의 셀의 이름, 그걸 우리가 일명 셀 주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셀 주소를 읽는 방법은 열머리 거를 읽고 행머리 거를 읽습니다. B45라고. B45라는 문구가 화면에 보이세요? 혹시 제 화면 기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를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이름 상자의 역할은 물론 뭐셀 주소만 보여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역할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셀 주소를 보여준다. 그 옆에 있는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고 합니다. 자, 수식 입력줄 구조. 그다음 그러면 작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이제 저같이 이제 뭐 엑셀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교재 같은 걸 교환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이 열머리 거를 표시하고 행머리 거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B45셀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그러면 셀 범위는 이런 건 어떻게 표기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건 여기 가운데 땡땡을 넣어서 표기합니다. 땡땡. 즉 지금 현재 여기는 제가 선택한 범위를 표기를 하라 그러면 B35 셀부터 땡땡 S부터 C36셀까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이름 상자 수식 입력줄 이렇게 설명드렸죠. 다시 위로 올라가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일단 셀 포인트를 가지셔야 되고 초록색 테두리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 클릭 마우스 I자 모양이죠. 클릭. 여러분들 이제 제 수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뭔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른 걸 가르쳐 드리지 않더라도 내용 입력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뭐 한다고요? 엔터. 자, 그다음 셀 선택 수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셀 선택 여기 수식 입력줄 클릭 뭐 내용 수정 이전 데이터 다시 살리고 싶다고 현 작업 취소 뭐라고요? ES 스킵 그 다음에 뭐 지우는 건 딜리트 키 셀 선택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엑셀을 이제 배우는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 엑셀은 방금처럼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을 하시게 되면 엔터를 치면 무조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엔터가 작업 완료잖아요. 거기와 동시에 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딱 치시면 이 셀에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다라고 엑셀은 구분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엑셀이 이제 힘든 이유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문자라 그러면 우리가 한글만 있는 게 아니고 영문자도 있을 거예요. 영문자는 소문자, 대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작업이 끝났다와 동시에 뭘 한다고요? 데이터 종류를 구분한다고요. 아, 이 셀에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 예외 없이. 그러면 문자라는 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키보드상에 보이시는 그 기호와 기호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문서 작업할 때 띄워쓰기라는 거 있죠. 공백. 공백 문자입니다. 네?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공백 문자라고 이걸.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걸 문자 데이터 취급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요. 자, 그러면 자, 숫자도 있겠죠. 그러면 문자가 있으면. 그러면 숫자는 보통 소수점이 없는 경우 정수 값이라고 그러죠. 정수. 그다음에 소수점이 들어가는 경우 필수. 아무도 다들 엑셀 실력들이 다 좋아하셔서 그렇군요. 자, 진도를 빨리 빼고 싶긴 한데 죄송합니다. 해야 될 건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잘 되시는 분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잘 되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와 똑같이 입력해 보세요. 이런 것들 다. 자, 그다음 엑셀이 또 엔터를 치면 또 관리하는 데이터가 날짜와 시간이 있고 날짜는 우리 생활에 뭘로 구성이 돼 있죠? 우리는 생활에서 날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연, 월, 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엑셀이 대시를 넣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엑셀이 이 데이터를 날짜 데이터로 받아들입니다. 엔터 치면 이 셀에 날짜 데이터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자, 시간은 시분초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엑셀이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저희들이 사용자인 우리가 보통 유저라 그럽니다. 사용자 유저. 요렇게 입력을 합니다. 콜론을 넣어서 시분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시간은 12시 24분 48초. 요렇게 해석합니다. 엔터 치면 시간 데이터가 입력이 되구나. 근데 시간 데이터는 간혹 저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두 개의 영역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때는 12시 24분이라고 해석합니다. 데이터가 시간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구나. 보통 여타의 자료들이 이렇게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을 해 놓았는데 제 수업 시간에는 총 5개로 분류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엑셀 프로그램 실행을 오늘 처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엑셀 프로그램 실행이 처음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해주십니다.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은 예, 아니오거든요. 그러면 예, 엑셀에서 예에 해당되는 긍정적인 답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우리는 true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정적인 답변, 아니오에 해당되는 답변을 해당되는 데이터를 false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원래 이게 문자에 있던 녀석들인데 이걸 뽑아가지고 제 수업 시간에는 논리 데이터라고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데이터 종류, 엔터 치면 데이터 종류를 구분한다. 뭘로?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5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ITQ 반에서는 크게 강조는 하진 않을 겁니다. 보통 크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반에 가면 2급 반에는 어느 정도 주장을 좀 하고요. 1급에 가면 목에 피 날 정도로 계속 떠듭니다. 여러분들 귀에 피 날 정도로. 저는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왜?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엑셀 배울 때 데이터 종류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엑셀 배우시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럴 정도의 시간적 여력이 아니라 어쨌든 뭐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 종류를 구분한다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한다까지는. 자, 그다음 어, 이제 요거 이제 엑셀 차트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차트 작업하실 때 뭔가 좀 이상한 점 없었어요? 자, 일단 한 개의 셀에 줄을 2줄, 3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제대로 처리 못하신 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니까 빨리 따라하세요. 왼쪽 Alt키 누르시고 엔터. 줄이 바뀝니다. 수동으로 줄 바꾸는 겁니다. Shift 엔터 아닙니다. Alt 엔터입니다. Alt 엔터. 왼쪽 Alt키 누르시고 엔터. 그리고 작업이 끝났다. 엔터. 그러면 아래쪽으로 슬립해요. 자, 엑셀에서 작업이 끝나면 무조건 엔터고요.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 그게 이제 100번이 있다면 90번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엔터고 그 다음 나머지 9번이 탭입니다. 탭. 오른쪽으로. 아마 요건 한글 시간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똑같은 이야기고 파워포인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혹시 한글 시간에 그 탭을 눌렀을 때 반대 방향으로 가는 키가 뭐라고요? Shift 키 이용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Shift 탭은 반대 방향이고 Shift 키 누르시고 엔터 누르시면 위로 이동해요. Shift는 반대 방향입니다. Shift 키는 방향성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싶거든요. 001.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저건 데이터 종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001 딱 보는 순간 데이터의 종류는 숫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엑셀도 분명히 그렇게 자, 컴퓨터는 누가 만들었죠?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사람이 만든 거라고요. 그럼 사람의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한테 이제 우리가 못 이기면 안 된다, 못 배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다 알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저걸 여러분들 저걸 숫자로 바라보셨잖아요. 그러면 엑셀도 저걸 숫자로 바라볼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중에 앞부 숫자 정수값 앞에 0을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 살아오시면서? 없잖아요. 저 녀석이 그러면 표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엔터를 딱 치면. 1로 하겠죠. 근데 나는 표시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001로 하고 싶다였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헛다운표를 하나 붙이고요. 약속된 기호입니다. 001 하면 데이터 앞에 저 기호가 보이면 저 기호 헛다운표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고스란히 화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물론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 데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 한글 시간에 하셨던, 어, 한글 시간에 우리 문자표라는 걸 이용해서 입력을 하실 거예요. 그거 전에 제가 뭘 하나 가르쳐 드렸냐면, 한글 자음미음 한자키, 기억나세요? 한글 자음미음 입력하시고, 이렇게 하면 블럭이 이렇게 깜빡깜빡거립니다. 요 상태에서 한자키를 누른다. 그래서 필요한 기호들.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세요. 요 정도.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어떤 게 있는지 대충 본인 마음에 드는 기호 하나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한글 자면 한자키 블럭이 이렇게 깜빡깜빡거려요. 커서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한글 자면 한자키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한자 바꾸는 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어, 일단 자, 이미 셀 여기다가 한국이라고 한자 표현할 거거든. 그러면 한글 한자를 입력을 하시고. 아, 잠깐만요. 얘기 안 하고. 지울게요. 잠깐만요. 자, 자, 한글 한자를 입력을 하시고요. 블럭이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른다. 이것도 아마 설명드린 것 같고요. 한글 수업할 때. 한자 잘 모르겠다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나 선택하세요. 어차피 시험은 뭐 한자를 줄 거니까. 뭐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필요하면 나중에 또 추가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입자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다면 이쁘게 꾸미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꾸미는 거. 이건 데이터 종류 뭘까요? 이건 데이터 종류 뭘까요? 엔터 치면 데이터 종류를 구분 안 되잖아요. 이거 데이터 종류 문자입니다, 문자. 자, 셀에 대해서 이쁘게 꾸며야 된다. 그러면 뭐 데이터가 있든 없든 뭐 데이터 있는 거 하나 선택하실 거예요. 뭐 꾸미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쭉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홈 탭에서 꾸밀 거고요.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이나 맞춤 그룹이나 표시 형식 그룹이나 스타일 그룹이나 그래서 꾸밉니다. 홈 탭에 있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글꼴 이름 알아서 적당한 거 선택하시고 글꼴 크기 여기 없는 15는 어떻게 입력한다고요? 여기에 있든 없든 직접 입력하시고 엔터 그다음에 뭐 굵게 기울인 꼴 underline 그다음에 글자 색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거 없죠? 그다음에 배경색 채우기색 뭐 없애는 것 요건 기본적으로 검정색 흰색 검정색이라고 좀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그런 것 같고요. 뭐 이게 자동이라 해서 검정 색깔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우기 색깔 없애는 건 여기 하나하나씩 없애는 건 여기 그다음에 요거 주황 회색깔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회색깔로 보이는 부분에 다시 클릭하시면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설정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목록 단추가 있네요. 그럼 여기 있는 밑줄 초록 색깔이 설정 값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시그니처 색깔이 아까 뭡니까? 전체 색깔이 빨간 색깔 계열이었죠. 여기는 녹색 계열입니다. 그러면 녹색이 선택되어 있는 항목이라 그러고 이중 밑줄을 바뀌죠. 상황에 따라서 클릭을 하시면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일단 저장 컨트롤 S 하시고. 자, 잠깐만요. 요거 하고 제가 잠깐 쉴게요. 어제 하셨던 내용 중에, 파워포인트 내용 중에, 그러면, 아마 우연찮게도 이걸 만나신 분이 있고, 못 만나신 분인데 아마 사이즈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크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해야죠. 어제 아마 데이터 입력하실 때 이 차트의 사이즈 때문에 이걸 만나신 분이 있고 못 만나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이게 두 줄이 아니고 한 줄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요거. 왜 안 바뀌죠? 이렇게 한 줄로 나오잖아요. 나온 경우가 이제 있었던 분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건 아마 이거의 사이즈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뭐 이제 경험 못 하지만. 근데 엑셀의 기능을 지금 알고 적용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방금 뭐 한다고요? 응? 줄을 바꿔야 돼요, 줄을 바꿔. Alt 엔터. 그리고 엔터. Alt 엔터. 엔터. 그러면 나가보면 Alt 엔터입니다, Alt 엔터. 이렇게 꾸며놓은 그 참고용. 뭐 이 정도만 서식만 지우기. 이렇게. 그다음에 서식만 지운다는 게 요거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내용을 지우면 내용만 지우는 게 아니고요. 서식만 지우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엑셀. 이렇게. 내용만 남기고 다 기본 서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다음에 어, 저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하시고 여기가 테두리 작업입니다. 테두리 작업. 테두리 색깔은 기본 색깔이 검정 색깔이고요. 선택한 범위 아래쪽에 테두리 쓰겠다. 더 이상 설명드릴 거 없죠, 이것도. 위쪽에 선택한 내용 위쪽에. 그다음에 모든 테두리. 그다음에 붉은 바깥쪽 테두리. 본인이 잘 보고 이제 알아서 조절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가 필요 없다? 그럼 테두리 없어. 기본 테두리는 검정 색깔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런 기능들 외에 또 다른 기능들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셀스식 대화 상자를 이용하시는 방법. 자, 우리가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을 대화 상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단축키 좀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뭐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쓰라고 할 때 쓰시면 되니까. 자, 세일즈 선택. 자, 근본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자,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작업을 하겠다. 우리가 창을 띄운다 그랬죠. 여기 글꼴 이름 옆에 보이시는 요거 아이콘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일즈식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창, 대화 상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이거 탭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 탭. 자, 일단 닫을게요. 취소.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세일즈식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방법. 똑같은 내용 나타나죠. 하차요. 그 다음에 단축키는 컨트롤 1 한번 눌러보시고.